Engineering Statistics 공업통계학 Analysis of Variance 분산 분석 동영상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였습니다. 제 취미생활이라고 하기는 조금 머쓱한데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 머리를 좀 식히고 싶을 때 많이 하는 그 활동 중에 하나가 네, 지도로 온라인 여행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좀 세대가 다를 텐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 지도책이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그 부모님이랑 같이 이런 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전국 도로 안내 지도 네, 이런 거 너무 제가 옛날 사람이죠. 요런 지도책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아버지랑 어디 다닐 때 차 타고 요 이제 지도책을 이렇게 보면서 어딘가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네, 이게 참 네, 요런 겁니다. 요런 거. 한국 정밀 지도 이라 해서 보통 이 타이틀에 그러니까 표지에 이렇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사진 있는 게 국룰이에요. 이게 국룰입니다. 이게 국밥입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 요거 가지고 이제 어디 이제 처음 가는 동네 갈 때 이제 길 찾아가는 거죠. 되게 중요한 네,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실은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과 부도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제 연구실에 엄청나게 큰 지도 책도 있습니다. 네, 잘 요즘 꺼내보지 않았긴 했는데 요 사회과 부도 요즘도 있나 보네. 아닌가? 네, 그래서 이걸 되게 좋아해서 제가 저희 부모님이 선생님인데 학교마다 요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검정 교과서가 아니었나 봐요. 좀 달랐어서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다른 책이 있었나? 아무튼 여러 가지 종류의 사회과 부도를 제가 다 얻어서 열심히 이렇게 비교해서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멍하게 이제 스트레스 받고 시간 보내고 싶을 때 뭐 이렇게 네이버 지도 같은 거 열면 뭐 이런 추천이 뜨잖아요. 뭐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거 어디야? 세시마몽드? 여기 좋냐? 갑자기 이제 딴소리를 하는데 뭐 바깥이 예쁘진 않나 보네요. 바깥 전경은 거의 안 좋게 어유 이게 무슨 일본 가게 같은 그런 스타일이네요. 4인 제한이네. 아케이드 커피는 어디죠? 여기에 이런 게 있어? 여기 스카이뷰 시티 미친데 여기 길 좁지 않아?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이럴 때는 또 우리가 또 궁금하니까 거리뷰를 찍어봐야죠. 지금 거리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아케이드 커피 와우 와우 오 이런 데가 있었어. 어, 요새 커피 가게들이 커피숍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큰 게 많구나. 네. 나 알아놔야겠네. 한번 찍어 놓죠 뭐. 에이, 다음에 하자. 지금 시크릿 탭이라서. 아무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이제 여행 가고 싶은 데를 많이 보죠. 제가 이제 제주도를 많이 보니까 제주도에서 제가 그때 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갔던 곳이 카페 휴일로라는 곳이었어요. 네. 사실은 휴일로에 간 건 아니고 네. 요걸 이제 위성 지도로 보면은 아, 휴일로가 아니고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냐? 박수기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주도에 맞네 그럼 여기 죄송합니다 맞네요. 네. 카페 휴일로라는 곳이 있고 여기가 이제 펜션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비싸 보이던데 요 카페가 뷰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올렸을 텐데 어우 네. 올렸네요. 거의 뭐 외국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요 방금 보였던 데서 이렇게 밖을 보면 와, 이 야자수와 이 바다가 펼쳐지는 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사진도 많이 찍었고, 네, 바다 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카페거든요. 뭐 카페는 그냥 카페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다만 렌트를 해야 갈 수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을 보면 아까 제가 박수기정이라고 검색한 그 절벽이 보이는데 여기로 올라가서 보기는 그런데 여기서 이 카페에서 여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경치가. 그래서 진짜 정말 정말 보기 좋은 아마 요 뒤가 삼방산이 보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각도상 여기 박수기 월라봉인가? 삼방산 맞죠? 예. 박수기정 절벽이 보이고 요 뒤로 이렇게 삼방산이 이제 멀리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이 근처에 다른 카페들도 있어요. 이 카페도 지나갔는데 교수님들이랑 그때 같이 학회 갔을 때 이제 차 끌고 산책하다가 찾은 곳인데 뭐 그렇게 여기보다는 여기도 뭐 뷰는 나쁘지 않았는데 박수기정은 여기가 더 잘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네, 어디 갔냐? 이게 참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예, 요 휴일로라는 카페.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네, 너무 진짜 멋져서 넋을 잃었고 여기에 머물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을 그냥 무작정 검색해요. 무작정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몇 번 가봤으니까 더더욱 어디를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여기 이제 아까 말한 삼방산 근처가 이렇게 좀 평지라서 대정읍이라서 여기 논농사 짓는 데라서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보통 이제 제주도를 가면 이제 중문 쪽에 많이 이제 숙소를 잡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떨어진 여기 화순항이나 아니면 여기 사계해안 쪽 여기도 되게 좋거든요. 아니면 모슬포 요 근처 대정읍 근처도 여기도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가 많아서 되게 좋아서 다음에 가면 여기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언제 갈지 모르지만 계속 막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 봤으니까 대충 어떤지는 아니까 뭐 예를 들면 요런 리조트 하나 검색해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뭐 리조트는 되게 낡았구나 싶으면 리조트에서 삼방산 뷰가 보이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멋지잖아요. 이렇게 뷰가 삼방산이 이렇게 보이는 네, 너른 들이 있구나. 그럼 여기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제 경험상 아마 요 근처, 네, 요 근처에 있는 그 숙소를 길을 지나다니면서 여기 한번 묵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블로그를 올렸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저 랜선 여행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삼방산이 바로 보이고 기가 막히네요. 네, 아기들 데리고 가셨나 보네요. 온수풀도 있고 좋습니다. 네. 잘 찍었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가고 싶은 곳에 대해서 이렇게 무작정 검색하는 걸 많이 하죠. 구글 맵으로도 많이 해요. 네, 뭐 제가 가본 나라를 위주로 하겠죠. 안 가본 나라도 해요. 예를 들면 안 가본 나라 중에는 코펜하겐을 옛날부터 가보고 싶었어요. 뭐 제가 아는 지인들은 많이 다녀왔는데 코펜하겐을 한번 가보고 싶다. 쾌벤하븐이라고 부르죠. 이게 재밌는 게 뭐 저도 몇 년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덴마크가 이렇게 생겼는데 코펜하겐은 섬에 있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물론 다리로 연결은 돼 있지만 게다가 덴마크 본토 이 땅보다는 지금 여기 다리로 연결돼 있잖아요. 예, 이쪽은 이제 다리는 아니고 배로 가야 되는데 다리로 건너가는 이 말매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이거든요. 물론 스톡홀름 수도는 되게 멀리 있지만 또 유명한 항구 도시 말메와 외래순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코펜하겐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진짜 코펜하겐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어요. 뭐 어디가 관광지고 뭐 이런 것도 모릅니다. 그냥 이제 이러면 이제 이렇게 위성지도 보면서 한번 우와 도시가 예쁘다.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한번 찍어보는 거죠. 뭐. 이런 공원이 있어? 이런 공원은 어떨까? 킹스 가든이라고 돼 있어서 갈 수 있나? 뭐 리뷰가 있나? 사진을 한번 보는 거죠. 리뷰가 있나? 북유럽 감성 그 잡채인 공원입니다. 멋있겠죠. 그럼 뭐 이것도 이제 거리뷰 한번 찍어보는 거죠. 이럴 때 여기 딱 찍어가지고 멋지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네. 이게 여러분들 나이 때는 좀 별로일 수도 있는데 제 나이가 되면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산책하는 거를 좋아하게 돼요. 네. 그래서 바쁘더라도 이런 공원 같은 데 가서 어우, 산책길 멋지네요. 이런 데. 우와, 식물원 같은 게 있어? 온실인가? 아, 온실 좋아하는데. 야, 기가 막히네요. 멋집니다. 유리온실 같은 게 있네요. 유럽 쪽에 이런 유리온실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좋아하게 됩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만 더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본 갔을 때 제가 숙소 앞에 있어서 잠깐 교수님들이랑 또 산책을 했었는데요. 한 1시간 정도? 예, 숙소를 요 근처에 잡아가지고 네, 그 숙소를 여기 신바시에 잡았어요. 그 엑스포 갔을 때 스마트 팩토리 엑스포 갔을 때 제가 요거를 방금 보듯이 이렇게 온라인 여행을 하다가 그 전부터 여기가 되게 궁금했는데 이 도심 속에 바닷가에 이런 공원이 있어? 이건 뭐지?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가 그 변기창 같은 그런 건가? 하여튼 뭐 창고인가? 하여튼 제가 또 까먹었는데 그런 용도로 쓰이던 그런 공원인가 봐요. 예, 그래서 여기를 산책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고즈넉하고 여기에 카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바다를 접한 곳에 이렇게 도심에서 빌딩 숲속을 바라보는 예, 이런 일본 전통 가옥의 카페가 있어요. 너무 고즈넉하고 멋있죠. 진짜 좋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감성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 신카이 마코토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그런 감성이에요. 빌딩 숲으로 대변되는 도쿄의 한복판에 아주 조용한 공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물론 뭐 실제로 가보면 더 좋은데 안 가보더라도 그냥 이렇게만 봐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염없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딱 사진 찍었던 구도 같네요. 네. 보고 있으면 요 자리에 앉았던 것 같은데 제가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에 앉았거든요.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면 또 이미 그 전에 이제 내적 친밀감을 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제 또 다른 기쁨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랜선 여행 이렇게 하다가 좋은 데 많이 발견하면 네, 저한테도 추천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의 작은 취미생활 네, 지도로 온라인 여행하기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이제 이원 배치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원 배치법은 이제 요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요인 A, B라고 여기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인 A에 대해서 L개의 수준이 있는 겁니다. L개의 수준. 요인 B에 대해서는 M개의 수준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요인 A, B에 대해서 L개의 수준, M개의 수준이 있는 건 모든 이원 배치법에서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이제 형태는 반복이 없는 경우입니다. Two-way without replication입니다. without. 그러니까 A2와 B2의 조합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한 개 있는 겁니다. 한 개. 각 조합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딱 한 개만 샘플링이 된 겁니다. 데이터가 딱 한 번만. 그러니까 A는 요 조건, B는 요 조건으로 해서는 한 번만 관측이 있는 거예요. 좀 게으르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의 구조식은 이 Y라는 데이터가 전체 평균에서 요인 A에 의한 수준 변동, 요인 B에 의한 수준 변동, 이 두 가지의 영향을 각각 독립적으로 받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설도 두 개가 따로따로입니다. 이 두 개의 가설은 따로입니다. 따로따로. 두 개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이렇게 F테스트를 돌리면, 아노바를 돌리면 분산 분석을 반복 없는 이원 배치법에 대해서 분산 분석을 하면 가설 검정이 두 개 나옵니다. 네, 분산 결과가 그 F테스트 결과가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가설은 알파에 대한 거, 요인 A가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요인 A에 대한 가설. 두 번째 가설은 베타가 다 0이다? 아니다. 즉 요인 B가 영향을 준다 안 준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영향을 준다가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영향을 안 준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이 변동 구조가 아까는 SST가 SSTR 플러스 SSE였는데 이제 SSTR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트리트먼트, 어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요인을 변동시키는 거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독립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에 의한 SS 값, sum of squared 값으로 각각 나뉩니다. 그래서 SSA와 SSB로 나눠집니다. SSE는 그대로예요. 그럼 우리가 요인 A가 의미 있다는 거는 A 기준으로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봤을 때 그룹별 차이가 이 안의 차이보다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 되겠고, 반대로 B가 의미가 있으려면 B의 그룹별 차이, 아까처럼 본 얘랑 얘의 차이, 얘랑 얘의 차이가 이 안의 차이보다 얼마나 큰지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A의 영향력, 이렇게 하면 B의 영향력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분산 분석표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방금 본 것처럼 요인 A에 대해서 제곱합은 수준이 L개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L-1이고 오타가 났네요. SSA를 L-1으로 나눠주면 MSA가 되고, 그걸 MSE분의 MSA로 계산을 해주면 그게 A라는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라는 요 첫 번째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한 F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B에 대해서도 SSB를 계산한 다음에 M개의 레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도 M-1로 나눠주면 MSB가 계산되고, MSE분의 MSB를 구하면 그것이 요인 B가 유의미하다는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한 F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SSE를 MSE로 바꾸는 것은 역시 데이터 개수를 고려해서 자유도로 나눠주면 되는데, 그때 자유도는 L-1 곱하기 M-1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쓰자면 LM-L-M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는데요. 뭐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요거랑 요거, 위에서부터 하면 요거랑 요거 하면 이 첫 번째 통계량의 F 자유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요거랑 요거 하면 두 번째 통계량의 F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요 얘기를 예제 10-4에 만들어 놓은 예제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없는 이원 배치법 예제죠. 어드 만두 제조 스마트 팩토리의 로봇과 재료 조합에 따른 만두 무게 자료이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요인이 있고 재료라는 요인이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것도 뭐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안 끊고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로봇은 세 가지가 있어요. 수준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는 5가지가 있습니다. 수준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두 무게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와 어떤 로봇의 조합으로, 어떤 로봇과 어떤 재료의 조합으로 구한 만두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가설이 2가지가 있는 겁니다. 로봇에 대해서 로봇 A로 만든 만두의 평균, 로봇 B로 만든 만두의 평균, 로봇 C로 만든 만두의 평균은 모두 같다. 대립가설은 모두 같진 않다. 그러니까 로봇에 의해서 만두 무게가 달라진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쪽은 재료가 1, 2, 3, 4, 5 5가지인데요. 잘못했네요. 하나를 더 적겠습니다.
5가지 재료가 모두 같다. 평균이. 그러니까 재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 라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역시나 모두 같지는 않다. 라는 겁니다. 크기를 맞춰주도록 하죠. 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산 분석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데이터를 보고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약간 조금 깔끔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ANOVA two factor with 세 번째군요. without replica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input range를 이만큼 여기 제목 10가지 다 긁어서 여기다가 range로 넣어 주시고요. first row에 label 첫 줄에 제목이 있다. 당연히 체크해 주셔야 되고 뭐 유의 수준은 0.05 말고 다른 걸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뭐 유의 수준은 정하는 대로 별말 없으면 5%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레인지 저는 이미 찍어놨는데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좀 범위가 넓으니까 이쯤 제가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OK 누르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이게 다 좋은데 네. 요게 이제 깔끔하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한 줄 위에 있나? 아닌데. 밑에 게 여기가 뭔가 한 줄이 추가로 들어갔네. 뭐 상관없으니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보시면 줄이 좀 이렇게 띄어져 있고 뭐 그래가지고 좀 잘 안 보여요. 근데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해놨으니까 지우고요. 옆에 정리해 놓은 걸 같이 보도록 하죠. two factor without replication에 보면 재료 1, 2, 3, 4, 5의 각 그룹에 대해서 당연히 데이터가 3개씩 있죠. 로봇별로. 그래서 average가 보이고요. 각각의 그룹 내의 베리언스도 있습니다. 반대로 열로 봤을 때는 로봇 A, 로봇 B, 로봇 C가 각각 5개씩 데이터가 존재하고요. average가 이렇게 되고요. 베리언스는 이렇게 됩니다. 소수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위랑 소수점 크기를 맞춰줬습니다. 어차피 다 0이라서 큰 의미는 없었네요. 그런 다음에 밑에 분산 분석을 한 내용을 보시면 low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으면 자유도를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자유도를 확인을 해보면 자유도가 4니까 얘는 재료에 관한 거고요. 당연히 위에 데이터를 보시면 low, 행이 재료죠. 각 행이 재료입니다. 각 열은 로봇이고요. 그래서 low에 대해서 보면 SS, 그러니까 SS 재료죠. 이 경우는 SS 재료가 이렇게 되고 자유도 4에 대해서 MS 재료가 114.167이고 MSE가 92니까 살짝 크죠. 1.29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F 통계량을 구해서 1.29가 됐으니까 P-value는 0.317입니다. 여기 보면 기각력, critical value, 기각력에 대해서도 훨씬 작으니까 기각을 못했겠죠. 37%나 되니까 귀무가설을 기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를 보시면 재료에 대해서 P-value가 37.1%이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해석하자면 재료에 따른 무게 차이가 크지 않다, 뭐 없다라고 하셔도 되고, 뭐 유의한 수준에서 있지 않다, 있어도 크지 않다, 뭐 뚜렷하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로봇에 의한 걸 보겠습니다. 컬럼이 로봇이라 그랬죠. 열. 로봇에 대한 건 SS가 되게 큰데요. SS 로봇이 되게 크고 그 수준이 3이니까 자유도는 2가 되고 자유도 2로 나눠준 MS 로봇 값은 711이 되니까 MSE 값 92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는 F 값이 7.659나 됩니다. 기각력이 4.459 정도니까 당연히 넘어섰을 거고요. 이게 5% 기준으로 구한 거니까 P-value를 그냥 생으로 구해봤더니 1.4% 정도 됩니다. 5%보다 훨씬 작죠. 뭐 3%를 유의 수준으로 잡더라도
충분히 통과했을 겁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의미로 쓰면 로봇에 따른 무게 차이가 존재한다. 로봇에 따른 만두 무게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로봇에 따라서 만두는 유의한 무게 차이를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Two-way without replication,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법, 분산 분석, 실습까지 한번 봤습니다. 네, 이제 이원 배치법인데 반복 있는 이원 배치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데이터랑 똑같은데요. 다만 한 조합 A라는 요인의 어떤 세팅과 B라는 요인의 어떤 세팅에 대해서 아까는 데이터가 한 개 있었는데 지금 데이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 데이터가 여러 개 있어도 되는데 아까 이런 배치법과 달리 이제는 반복 크기는 다 똑같아야 돼요. 반복 크기를 지금 R이라고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A 요 세팅, B 요 세팅. 아까 그 스마트 팩토리 문제 같으면 로봇 요 세팅, 재료 요 세팅을 해서는 뭐 예를 들어 만두를 5개 만든다, 뭐 4개 만든다 이랬을 때 그 4개는 항상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반복이 있는 걸 하냐? Two-way with replication을 왜 하느냐? 물론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더 이제 자료가 많으니까 뭔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가설 검정을 통해서 내 주장을 펼치기도 더 좋겠죠. 더 정교해지는 거니까 정보가 많아지니까. 그거 말고 이제 핵심적인 거는 요때 요 데이터들의 값이 전체 평균, 요인 A의 영향력, 요인 B의 영향, 그리고 요게 들어갑니다. 알파, 베타, 알파와 베타의 곱이 들어갑니다. IJ라고 그러는데 요게 바로 교호작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nteraction, interaction, ON입니다. 흘렸으면 또 못 알아볼까봐. 그러니까 얘랑 독립적으로 A와 B가, 그러니까 A와 B가 이렇게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을 한다 라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정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은 1점, 이쪽은 2점, 여기도 이게 1점, 여기도 2점이면 독립적이면 그냥 여기는 1, 1이니까 1, 여긴 1, 2니까 2, 여기도 1, 2니까 2, 2, 2니까 4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두 개가 막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두 개가 시너지가 나서 2, 2가 됐을 때 4가 아니라 막 8, 10 막 이렇게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작게 그린 것 같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쪽이 1, 2, 1, 2라고 했을 때 서로 독립적으로 그냥 작용한다 그러면 덧셈으로 쓰는 게 좀 더 명확하겠네요. 1, 1을 더했을 땐 2, 1, 2를 더했을 땐 3, 여기도 3, 4. 요게 이제 아무런 교호작용이 없을 때의 상황일 텐데 그게 아니고 교호작용이 있다면 여기가 4가 아니고 둘 다 이제 2라는 걸 했을 때 이게 막 6이나 8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두 개가 겹쳐지면 시너지가 난다는 거야. 둘 다 넣었을 때 막 맛이 폭발한다. 맛이라는 것이 폭발한다. 뭐 이래서 미미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호작용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데이터를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호작용이 있다면 단지 이제 두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작용한 것 이상의 어떤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두 가설, 요인 A에 대한 가설, 요인 B에 대한 가설 말고 교호작용 가설이 더 붙는 겁니다. 교호작용 가설이 하나가 더 생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하게 되는데 요거 솔직히 말하면 요거 그냥 그림 커서 이 표가 커서 두 페이지로 나뉜 거예요. 그냥 한 페이지 수준이거든요. 네, 이게 답니다. 이 페이지는. 그래서 예제 10-5는 교호작용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의미를 해석하시오. 그래서 로봇과 재료가 교호작용이 있다. 뭐 시너지가 나거나
혹은 서로 방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방해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꼭 두 개가 결합됐을 때 더 좋아지리란 법은 없어요. 각각이 주어졌을 때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교호작용이라는 게. 이게 이제 대립가설이고 귀무가설은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호작용이 되겠습니다. 만두의 무게에 대해서 로봇의 효과와 재료의 효과가 각각 존재를 하는데 교호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두 개가 결합됐을 때 시너지가 난다. 혹은 반대로 두 개가 결합됐을 때 로봇 B가 평균보다 크고 재료 3이 평균보다 큰데 그 두 개를 결합했더니 평균보다 안 크고 그냥 평균 정도가 되더라. 서로를 좀 방해하는 효과가 있더라. 상충되는 효과가 있더라. 그런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런 교호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세 번째 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분산분석표를 보고 실제로 이원 배치법, 반복 있는 이원 배치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있는 이원 배치법, two-way with replication, two-way ANOVA with replication 이라고 이제 부르는 걸 하고 있는데 변동의 구조가 아까 이원 배치법, 반복 없는 이원 배치법에서 봤던 것처럼 SST가 SSA와 SSB, 그러니까 요인 A의 영향력, 요인 B의 영향력, 그리고 이거는 개별 잔차 에다가 이제 추가로 하나가 나타났죠. 이게 요인 A, B의 교호작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교호작용이 추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분산분석표에서도 보면 뭐 이거 똑같아요. 아이고, 약간 밀렸네.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제가 살짝 가렸나요? 아이, 어디까지가? 가지마. 네. 요인 A에 대해서 아까 한 거랑 똑같습니다. 요인 B에 대해서도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이건 뭐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교호작용부터 달라지는데 A와 B의 교호작용은 여기가 L-1, M-1 곱의 자유도입니다. 이게 앞에서는 SSE의 자유도였죠. 여기서는 이게 교호작용의 자유도가 되고 SSA 곱하기 B가 예, 위로 올라가서 요 자유도로 나눠주면 네, MSA 곱하기 B 나누기 MSE가 이제 우리가 교호작용을 가설 검증하기 위한 F통계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MSE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SSE를 구하는 건 똑같은데 그 개수가 LM 전체 조합 곱하기 리피트 반복 개수 한 블럭에 한 칸에 이제 반복 개수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R개 그거 빼기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M 곱하기 R-1으로 나눠준 게 MSE가 돼서 여기가 또 좀 달라집니다. 역시나 이거는 이제 형태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되는 거지 뭐 이거 수식을 외워서 계산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예제를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만두 제조 스마트 팩토리의 반복 측정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반복 있는 이원 배치법이라는 거를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습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시험 문제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법이구나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원 배치법 분산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해석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여기가 반복 측정 데이터가 있습니다. 재료, 로봇, 조합에 대해서 데이터가 4개씩 계속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4개씩, 4개씩, 4개씩. 재료를 다 매번 안 써주고 재료가 바뀔 때만 써줘도 괜찮습니다. 로봇 A, B, C. 이거에 대해서 그럼 가설이 3가지가 되거든요. 아까 봤던 것처럼 로봇의 가설, 재료의 가설, 재료가 5개여야 되니까 이게 내용이 달라져야 되겠죠. 아까 하나를 빠뜨리고 써가지고 좀 가리더라도 뭐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교호작용이 없다라는 가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면 p-value가 지금 너무 작게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요거는 ANOVA two factor with replication이라는 메뉴를 쓰면 되고요. input range를 역시 여기 제목부터 이 끝까지 데이터를 다 선택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가리고 있었군요. 잠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ANOVA two factor with replication을 쓰고 데이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제목 열부터 다 선택을 해서 레인지에 넣었고요. rows per sample은 이제 반복 횟수를 의미합니다. 이게 반복 횟수입니다. 반복 횟수가 4가 되겠죠. 알파 5% 그냥 두시면 되고요. 아웃풋 레인지 아무데나 찍으면 되는데, 네, 아무데나 데이터 없는 데다가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나서 이제 지우면 되니까. 많죠. 이렇게만 찍히는데 요게 좀 문제입니다. 이게 로봇 ABC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 찍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컨트롤 C를 해서 여기다가 우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게 에러가 난다는 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잘 나옵니다. 그럼 저는 역시나 옆에다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그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로봇 A, B, C에 대해서 재료 1인 경우 로봇 A에 대한 뭐 평균값, 분산, 평균값, 분산, 평균값, 분산. 재료 2인 경우 평균값, 분산 뭐 이렇게 해서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자료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산 분석표를 만들어서 아노바를 합니다. 네, 이게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샘플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low입니다. low. 그래서 여기가 재료고요. 자유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low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컬럼이 로봇이겠죠. 네. 그래서 ms 이 값이 ms 재료, ms 로봇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교호작용 ms ab, ms 재료 로봇이죠. 값도 역시 인터랙션으로 나옵니다. 두 자유도의 곱인 8이 예의 자유도가 된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잔차, within, 그룹 내 재료와 로봇이 결정됐을 때 그 한 블럭 내의 에러를 의미합니다. SS 값을 의미합니다. 그건 이제 자유도가 45가 되고요. 네, 이게 47.5가 됩니다. MSE 값에 비해서 얘네들이 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F 값을 구해보면 막 11, 66, 10 이렇게 나오니까 크리티컬 밸류에 비해서 다 엄청나게 크죠. 제가 데이터를 너무 이제 뚜렷하게 교호작용까지 있는 걸 만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p-value가 다 엄청 작아요. 0.000000 뭐 이렇게 되고 얘도 2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14승이란 뜻이에요. 얘도 한 8개 되나요? 7개 되고 0.29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재료에 대한 p-value 첫 번째 거 000이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죠. 재료에 따른 무게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로봇에 따른 무게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요. 교호작용 역시 p-value가 0이니까 로봇과 재료가 모두 교호작용이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유의수준 알파를 따로 드리진 않았지만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1%로 해도 이 경우는 문제가 없겠죠. 다 너끈하게 가설 검정을 귀무가설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세 가지 다 채택해서 로봇, 재료 그리고 로봇과 재료의 조합의 교호작용까지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있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 만두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좋은 얘기는 아니죠, 사실. 로봇 바꾸고 재료 바꿀 때마다 만두 무게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니까 사실 좋은 공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최근에 그 페이스북 커버 사진도 이걸로 바꿨는데요.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왔죠. 햇살이 되게 좋았던 날인데요. 여기 가본 학생들은 아마 눈치챘을 텐데 이게 장태산 자연휴양림, 장태산 휴양림의 그
옆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네, 휴양림 안에 있는 놀이터죠.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요 초록색 옷 입은 우리 딸내미가 둘 다 제 딸내미고요. 앞쪽에 앉은 요 딸내미가 이 놀이터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참 놀았는데 예, 재밌기도 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런 표정입니다. 그래서 뭐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와서 만족하고 있고요. 당분간 아마 제 페이스북 커버 사진으로 쓰이지 않을까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뭐 기말고사 전에 축제 기간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짧지만 즐거운 시간 즐기시고 기말고사 늦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공부 차근차근 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분산 분석은 사실 가설 검정의 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가설 검정,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하는 거니까 가설 검정의 한 종류죠. 근데 특별히 이제 좀 어떤 일정한 스타일이 있어서 보통 어느 통계학 책이든 따로 이렇게 챕터가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다루는 것도 자료 형태를 정리하는 방법, 분산 분석표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따로 챕터로 저도 분리했고요. 대신 양은 좀 짧아졌습니다. 동영상이 그렇게 짧진 않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됐으면이 아니라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은 당연히 될 거고. 분산 분석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 산업공학과에서 여러 군데에서 쓰이는 이론 테크닉이기 때문에 잘 공부해 두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수업 시간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